누나, 혹시 우리 엄마예요? 붕어빵 노점상 중 6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가 저보고 엄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전 이제 청소년인데 말이죠. 사실을 알고 보니 충격적인 반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칙. 붕어빵 틀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서연이 체크무늬 앞치마를 매만지며 손가락 끝 밴드를 다시 붙일 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명품 패딩을 입은 6살 아이가 갓 나온 붕어빵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누나. 진우의 작은 목소리가 시장 소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형광등이 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예요?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젓던 나무 주걱이 철판에 닿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요? 저는 그냥 언니예요. 몇 살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6살이에요. 그런데 정말 엄마 같아요. 왜요? 엄마 냄새가 나요. 여기서. 진우가 자신의 코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워하며 자신의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붕어빵 냄새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냄새요. 따뜻한 냄새.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발걸음이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 그쪽을 돌아보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의 깃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진우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은기준이 아이를 부르며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이 누나가 엄마 같아요. 진우가 붕어빵을 품에 안은 채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은기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서연을 다시 바라보자 포장마차의 형광등이 그의 얼굴에 차가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정말 닮았어요. 아빠도 봐요. 은기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오며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동시에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귀여운 아이네요. 서연이 급히 고개를 저으며 진우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기준은 계속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연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은기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죽 지갑이 구겨지는 작은 마찰음이었습니다. 서연 몇 살이에요? 20살이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은기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가자. 싫어요. 더 있을래요. 누나랑 더 얘기할래요. 아이가 떼를 쓰며 서연의 앞치마 끝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위의 냄비 뚜껑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딸그랑 하는 금소금이 셋사이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아이가 붕어빵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더 드릴까요? 서연이 집게를 들어 올리며 말했지만 은기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왜요?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누나가 뭘 잘못했어요? 진우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은기준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야, 지금 당장 와. 싫어요. 아빠가 이상해요. 왜 화내요? 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고 어묵집 할아버지도 젓가락질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은기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아이가 우는데 아무 일이 아니라니요? 서연아,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서연이 대답하려 할 때 은기준이 진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들고 있던 붕어빵 봉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스락 하는 비닐 소리와 함께 붕어빵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아, 떨어뜨렸네요. 서연이 몸을 숙여 붕어빵을 주우려 할 때 은기준의 구두 끝이 그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그 구두는 명백히 고급품이었습니다. 서연의 낡은 운동화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의 감촉이 서연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손목시계의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왜 누나한테 그래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호떡 아저씨도 뒤돌아봤고 김밥집 아주머니도 나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야, 어른이 애한테 왜 그래? 저 남자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은기준이 서연의 손목에서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너무... 아저씨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서연이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축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은기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서연을 다시 바라보자 그녀는 체크무늬 앞치마를 다시 매만지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누나는 여기 있을게. 그녀가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누나, 누나. 은기준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돌아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은 듯한, 동시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 다시 올 거예요. 은기준이 아이를 안고 시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어진 붕어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주워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화가 아닌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서연의 체크무늬 앞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붕어빵을 손에 쥐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앞치마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살짝 보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떡볶이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이상한 아저씨였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 조심해야 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철판 위에서 반죽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은기준이 그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그 이상한 반응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오늘 수업 어땠어? 같은과 선배가 건물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캠퍼스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 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그녀는 목도리를 더 깊숙이 둘러쌌습니다. 괜찮았어요. 대답하며 고개를 돌린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문 앞 가로수 아래 익숙한 회색 코트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은기준이 가로등빛 사이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제와 같은 명품 패딩을 입은 진우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코트 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기다리고 있네? 선배가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은기준이 그녀를 발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어제보다 더 날카로워진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그가 서연을 부르는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낮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뒤에 숨어서 서연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잠시 얘기 좀. 무슨 얘기요? 어제 우리 아이에게 혹시 무슨 특별한 말을 하셨나요? 은기준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의 숨이 하얗게 나오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특별한 말이요? 그냥 붕어빵 드릴까 했을 뿐인데요. 그게 전부예요? 네.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요? 은기준이 대답하지 않고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지만 서연을 향한 시선은 어제와 똑같이 간절했습니다. 진우야, 인사해. 아버지의 말에 진우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작은 발이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 진우야. 오늘은 왜 여기까지 왔어? 서연이 무릎을 구부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진우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서연의 차가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누나, 정말 우리 엄마 같아요. 진우야. 은기준의 목소리가 경고하듯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 냄새가 나요. 여기서 아이가 서연의 손목 가까이로 코를 갖다 댔습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진우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냄새요? 따뜻한 냄새요. 엄마가 저한테 책 읽어줄 때 나던 냄새. 그 말에 은기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누나가 곤란해하잖아. 안 곤란해요. 괜찮아요. 서연이 급히 말했지만 은기준은 이미 아이를 자신 쪽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이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의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착각이요? 뭘 착각한다는 거예요? 진우는 엄마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그런 거라면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기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아이 앞에서는 나타나지 마세요. 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 일만 하고 있는데 왜 나타나지 말라고 하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아이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보고 숨으라고 하지 마시고. 서연의 목소리가 확실히 단단해졌습니다. 은기준이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표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학생은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하고 둘이 살아요. 그게 왜요? 아버지는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끈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상관없으시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봤네요. 은기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서연에게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진우야. 은기준이 급히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진우는 서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누나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안 돼. 누나는 누나 집에 가야 해. 그럼 누나 집에 같이 가요. 아이의 고집에 은기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가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요즘 이상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기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질문에 은기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가 조심스러워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은기준이 다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진우야, 이제 정말 가자. 아직 누나랑 더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알겠지? 은기준이 진우를 달래며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은기준이 말을 흐리며 진우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고나영 혹시 그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그 말을 들은 은기준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저씨, 대체 뭐예요? 왜 우리 엄마 이름을 알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기준은 대답하지 않고 진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왜 또 가요? 누나가 뭐라고 해요? 진우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지만 은기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딱, 딱, 딱.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멀리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거기 멈춰. 급한 발소리가 시장 바닥을 구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 붕어빵 틀에서 고개를 들자 작은 그림자 하나가 포장마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명품 패딩 지퍼가 완전히 열린 채로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누나. 진우가 서연의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으며 안겼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가쁜 숨결에 맞춰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서연의 다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진우야, 왜 혼자 왔어? 어디서 뛰어온 거야? 서연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을 때 시장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무겁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구두 뒤축이 아스팔트를 차는 딱딱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은기준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가 바람에 펄럭이고 평소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서연과 진우를 발견하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듯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아빠. 진우가 서연을 더 꽉 안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더 멀어지려는 듯 서연 뒤로 숨었습니다. 집에서 왜 나왔어? 아빠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 기다리기 싫었어요. 누나 보고 싶었어요. 진우의 대답에 은기준의 눈빛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뛰어다니면 위험해요. 서연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기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아빠랑 집에 가자. 싫어요. 누나랑 있을 거예요. 아이가 서연의 앞치마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위의 붕어빵 틀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은기준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한테 더 이상 기대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진우의 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아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아이가 와서 반가워했을 뿐인데요. 그게 문제예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가 서연과 아버지 사이의 긴장을 느끼고 더욱 서연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왜 그게 문제예요?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국자를 손에 든 채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이가 저를 그렇게 보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나타나면 아이는 더 헷갈려 해요. 은기준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보고 사라지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아이는 당신 얼굴을 보면 자기 엄마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순간 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은기준이 아이를 향해 말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숨겨둔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 말에 은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기준이 대답하지 않자 진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응, 아빠 지갑 안에 있는 사진이요. 예쁜 엄마 사진. 진우야. 은기준이 급히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떡볶이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어묵집 할아버지도 앞치마를 손으로 닦으며 이쪽으로 왔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현서 언니도 어느새 나타나 서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이자 은기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그가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서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아빠랑 가자. 싫어요. 누나 두고 못 가요. 진우가 서연의 허리를 더욱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의 가스레인지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잠시 흔들리며 더 밝아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우는데 억지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현서 언니가 은기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애가 싫다는데 요즘 아이들 마음도 존중해줘야지. 사람들의 말에 은기준의 어깨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 때문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주머니 안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타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점점 격해지자 진우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줌마, 생선가게 아저씨까지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기준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당황해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진우를 더욱 다정하게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누나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기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정말 말해주세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은기준이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시장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흐느낌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현서 언니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멀리서 시장 안쪽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한 발소리가 시장 바닥을 구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 붕어빵 틀에서 고개를 들자 작은 그림자 하나가 포장마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명품 패딩 지퍼가 완전히 열린 채로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누나. 진우가 서연의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으며 안겼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가쁜 숨결에 맞춰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서연의 다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진우야, 왜 혼자 왔어? 어디서 뛰어온 거야? 서연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을 때 시장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무겁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구두 뒤축이 아스팔트를 차는 딱딱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은기준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가 바람에 펄럭이고 평소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서연과 진우를 발견하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듯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아빠. 진우가 서연을 더 꽉 안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더 멀어지려는 듯 서연 뒤로 숨었습니다. 집에서 왜 나왔어? 아빠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 기다리기 싫었어요. 누나 보고 싶었어요. 진우의 대답에 은기준의 눈빛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뛰어다니면 위험해요. 서연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기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아빠랑 집에 가자. 싫어요. 누나랑 있을 거예요. 아이가 서연의 앞치마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위의 붕어빵 틀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은기준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한테 더 이상 기대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진우의 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아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아이가 와서 반가워했을 뿐인데요. 그게 문제예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가 서연과 아버지 사이의 긴장을 느끼고 더욱 서연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왜 그게 문제예요?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국자를 손에 든 채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이가 저를 그렇게 보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나타나면 아이는 더 헷갈려 해요. 은기준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보고 사라지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아이는 당신 얼굴을 보면 자기 엄마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순간 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은기준이 아이를 향해 말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숨겨둔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 말에 은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기준이 대답하지 않자 진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응, 아빠 지갑 안에 있는 사진이요. 예쁜 엄마 사진. 진우야. 은기준이 급히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떡볶이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어묵집 할아버지도 앞치마를 손으로 닦으며 이쪽으로 왔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현서 언니도 어느새 나타나 서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이자 은기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그가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서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아빠랑 가자. 싫어요. 누나 두고 못 가요. 진우가 서연의 허리를 더욱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의 가스레인지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잠시 흔들리며 더 밝아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우는데 억지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현서 언니가 은기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애가 싫다는데 요즘 아이들 마음도 존중해줘야지. 사람들의 말에 은기준의 어깨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 때문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주머니 안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타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점점 격해지자 진우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줌마, 생선가게 아저씨까지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기준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당황해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진우를 더욱 다정하게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누나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기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정말 말해주세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은기준이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시장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흐느낌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현서 언니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멀리서 시장 안쪽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꺼졌습니다. 현서 언니가 급하게 밸브를 돌리며 서연을 뒤돌아봤습니다. 아직 진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은기준의 차가운 시선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벌어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여기 와서 앉아. 현서가 포장마차 뒤편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쪽으로 걸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다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언니, 저 남자가 왜 그러는 걸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현서가 물통에서 차가운 물을 떠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플라스틱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글쎄, 뭔가 이상하긴 해. 진우 그 아이가 하는 말도 그렇고. 현서가 서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시장의 소음이 흘러들었습니다. 멀리서 떡볶이 끓는 소리, 어묵 국물 우르르 끓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정말 닮았을까? 그런 일도 있긴 하지. 현서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포장마차의 형광등이 서연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현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몸을 서연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너 엄마 젊었을 때 사진 본 적 있어? 한두 번 정도요. 왜요? 잠깐만 기다려봐. 현서가 일어나서 포장마차 뒤편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라스틱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까지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있다. 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손에 뭔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내 엄마 젊었을 때 사진. 현서가 사진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자 종이의 거칠거칠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언니가 왜 이걸 갖고 있어요? 옛날에 내 엄마랑 같이 찍은 거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지. 서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나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서연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사진 한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나영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의 윤곽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키, 어깨 라인, 얼굴 형태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언니, 이 남자는 누구예요? 서연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현서가 사진을 가져다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내 엄마 친구였나?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더 가까이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설마. 서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옆모습이 은기준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훨씬 어려 보였지만 코의 형태와 턱선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뭐가 설마야? 현서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포장마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가 왔나? 현서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량의 검은 유리창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하는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도 함께 있었고 그 뒤로 한 명이 더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무언가 서류가 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하러 온 걸까? 현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지금 차에서 내린 은기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은기준이 서연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도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서연 씨. 은기준이 서연을 부르는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공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네. 서연이 사진을 급히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은기준의 시선이 현서에게 향했습니다. 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 비워줄게. 아니에요, 언니.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서연이 현서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기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그 말에 현서가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네,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현서가 포장마차 뒤편으로 물러서자 정장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저는 변호사 김정수입니다. 그가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아보니 법무법인 정도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은기준 씨와 관련된 일 때문에 왔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고나영 씨를 아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제 엄마인데요. 역시 그렇군요. 변호사가 은기준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기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럼 이 서류를 보시겠어요? 변호사가 서류 중 한 장을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받아보자 DNA 친자 확인 검사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은기준 씨가 당신과의 친자관계 확인을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뒤에서 숨기고 있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이 아스팔트에 닿으며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기준이 떨어진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진은 서연과 은기준이 동시에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나영과 그 옆에 남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떡볶이 끓는 소리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과 손에 든 DNA 검사 신청서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와 은기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시장의 소음은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차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진우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진우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용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진우야. 서연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이거 비밀로 그린 거예요. 진우가 접힌 종이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까칠까칠한 도화지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펼치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긴 머리, 웃는 얼굴,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답게 선이 어설펐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놀랍도록 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의 모양, 같은 미소였습니다. 이게 엄마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울면서 꺼낸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은기준이 한 걸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빠, 이제 말해야 돼요. 진우가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6살 치고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아빠가 거짓말한 거죠. 은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한쪽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삐뚤삐뚤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구나영.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진우야, 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아빠 방에서 봤어요. 상자 안에 사진이랑 편지가 많이 있어요. 진우의 대답에 은기준이 급히 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안 그만해요. 누나는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서연의 차가운 손에 닿았습니다. 가족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울면서 보던 사진 속 사람이 누나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엄마고 엄마는 누나예요. 아이의 말에 서연이 은기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진우 엄마와 닮은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기준이 대답하지 못하자 김정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런 이유로 친자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은기준 씨와 고나영 씨는 과거에 관계가 있었거든요. 관계요? 교제했었습니다. 약 21년 전에. 변호사의 말에 서연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21년 전이면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은기준 씨가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서 언니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진우가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여자의 미소가 자신의 미소와 똑같다는 것이 이제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진우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우야. 서연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도 원해요. 아빠가 늘 누나 사진 보면서 울었거든요. 진우의 말에 은기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 정말 우리 엄마 사진인가요? 서연이 은기준에게 물었습니다. 은기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나영의 사진들이었어요.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서요. 은기준의 목소리는 쉰 듯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나영이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거든요. 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 엄마가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없이. 은기준의 말에 서연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에게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이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아무 말 안 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한 상태였더라고요. 그게 당신이었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밝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나 울어요? 진우가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지 않아. 그냥 놀라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 맞죠? 진우의 질문에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 이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김정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황상 거의 확실해 보여요.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옛 사진을 주워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나영과 은기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은기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보호요? 당시 제 집안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나영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은기준의 설명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혼자 자신을 키우며 힘들어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우리 집에 와요. 진우가 다시 서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서연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진우야, 누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조금만. 진우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언제 와? 저녁 준비했어.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의 차가운 빛이 서연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은기준이 그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나영 씨에게서 온 연락인가요? 네.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하시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에 든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여전히 그녀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은기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영 씨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왜요? 설명해 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당신에게도 나영 씨에게도.
서연이 은기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형광등 불빛이 둘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설명이요? 왜 나영 씨가 혼자 떠났는지, 왜 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은기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서연이 물었을 때 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나쁜 짓 했어요? 아이의 직선적인 질문에 은기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쁜 짓은 아니야. 그냥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복잡한 사정이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은기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결혼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기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나영 씨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죠. 왜요? 가문의 체면이라는 이유였어요. 나영 씨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은기준의 설명에 서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서 언니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떠나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영 씨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럼 아저씨는 뭘 했어요? 엄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기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영 씨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그냥 포기하고 사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은기준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항상 엄마 사진 보면서 울잖아. 아이의 말에 은기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우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정말이잖아요. 진우가 서연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아빠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엄마를 못 잊어 했어요. 진우야. 은기준이 급히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셨다고요? 그건 집안에서 정한 결혼이었어요. 그럼 진우 엄마는 누구예요? 서연의 질문에 은기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은기준 씨의 전처예요. 이미 이혼하셨고 진우의 어머니는 해외에 계십니다. 그럼 진우는 제 친아들이에요. 하지만 당신과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가 될 수 있죠.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 싶더니 이복 동생까지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누나,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이의 단순하고 확신에 찬 말에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가족이구나. 그 순간 은기준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나영 씨를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만나시면 되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서연이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언제 와? 밥이 다 식어가. 전화 너머로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기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누군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갑자기 웬 손님이야? 엄마가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은기준이라는 분인데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나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은기준이? 네. 지금 여기 계시는데 엄마와 얘기하고 싶다고 하세요. 거기가 어디야? 시장이요. 제가 일하는 곳.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나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서연이 은기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집에서 만나서 얘기해요. 서연아, 너 혹시... 네,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서연의 말에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은기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신대요. 정말 만나주시겠다는 건가요? 은기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진우에게도.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없던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헤어졌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는지. 은기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우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서연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누나가 정말 내 누나일 수도 있어. 진짜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야호! 진우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언제 하시겠어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이 현서 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일찍 마무리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가서 중요한 얘기해. 현서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은기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시죠. 20년 만의 만남이니까 엄마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은기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장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멀리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센서등이 깜빡였습니다. 서연이 열쇠를 꺼내며 은기준과 진우를 뒤돌아봤을 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은기준의 얼굴에는 20년 만의 재회에 대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연이 문을 열자 집안에서 나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들어왔어요. 서연이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은기준과 진우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888 소리였습니다. 나영이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물기가 묻은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은기준을 보는 순간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뚝 하는 작은 소리가 현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기준아. 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기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 씨.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나영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서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진우예요. 은기준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소개했습니다. 진우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이 진우를 바라보다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나영이 먼저 거실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은기준, 진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에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방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나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기준과 진우가 한쪽 소파에 앉았고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라도 드실까요? 나영이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그냥 얘기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영이 다시 앉으며 은기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서연이를 찾았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진우가 시장에서. 은기준이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가 엄마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냄새요? 네. 따뜻한 냄새요. 진우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영이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와 많이 닮았구나. 나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기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영 씨, 왜 아무 말 없이 떠나셨어요? 그 질문에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영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찾아오셨거든요. 아버지가요? 네. 우리 관계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당신 앞길에 방해가 되지 말라고. 은기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돈도 주셨어요. 멀리 떠나라면서. 나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거든. 나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기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임신을 알고 계셨다고요? 네. 하지만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괴로워할까봐. 당신 집안과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럼 혼자 서연이를 키우신 거예요? 네.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어요. 나영의 말에 은기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가 궁금했어요. 왜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미안해, 서연아. 말해줄 수 없었어.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구나. 서연의 말에 나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은기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나영 씨,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맞서지 못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은기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로 너무 어렸잖아요. 그래도 20년 동안 찾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찾았잖아요. 늦었지만. 나영의 말에 진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아이의 질문에 어른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진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검사부터 해보자. 무슨 검사요? 누나랑 너랑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는 검사.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요. 은기준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나영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은기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그 호칭에 은기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식으로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기다릴게요. 은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나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영 씨, 늦었지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은기준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나영이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진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같이 살아요. 아이의 밝은 대답에 어른들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영이 은기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보죠. 네. 천천히. 은기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일어나서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정말 누나가 생긴 것 같아? 네. 제일 예쁜 누나예요. 진우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서연이 그런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아요. 우리 모두. 서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과 은기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의 형광등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췄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부터 매일 붕어빵 먹어도 돼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포장마차 천막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후 서연이 붕어빵 틀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며 증발했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현서가 옆 포장마차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응. 뭔가 밝아졌어. 현서의 말에 서연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붕어빵 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규칙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반죽을 준비하는 동안 서연의 손놀림은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밀가루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이 섞이는 소리, 나무 주걱이 철판을 긁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붕어빵이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팥소가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포장마차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칙! 붕어빵 틀을 열자 완벽하게 구워진 붕어빵이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표면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붕어빵을 종이봉지에 담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누나,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시장 입구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은기준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천천히 와. 서연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포장마차 앞에 도착하자 숨을 헐떡였습니다. 누나, 붕어빵 냄새 맡으러 왔어요. 또? 네, 매일 올 거예요. 진우의 밝은 대답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각 구운 붕어빵 하나를 종이에 싸서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고마워요, 누나. 진우가 붕어빵을 양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그의 작은 손바닥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은기준이 포장마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진우가 서둘러서요. 누나 보고 싶다고. 은기준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가득 붕어빵을 넣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우가 말하려다가 붕어빵 부스러기를 흘렸습니다. 서연이 휴지를 꺼내 아이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기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우야, 천천히 먹어. 네, 누나.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서연이 새로운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이 철판에 닿으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차가운 공기와 만났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아. 은기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저녁에 같이 먹자고 하시던데요. 정말요? 엄마가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영과 은기준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진우도 함께요. 야호. 할머니 집에서 밥 먹어요. 진우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손에 든 붕어빵을 흔들며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럼 일찍 마무리해야겠네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은기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한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포장마차에 다가왔습니다. 중년 아주머니였습니다. 붕어빵 5개 주세요. 네. 서연이 각 구운 붕어빵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도 붕어빵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은기준도 그 대화를 들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이 붕어빵을 사가고 난 후 포장마차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천막을 살짝 흔들었지만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 99.9% 일치. 축하해, 딸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은기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검사 결과요. 은기준이 화면을 보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가 된 거네요. 네. 정말 아빠예요. 서연이 은기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20년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누나가 내 누나예요? 그래, 진우야. 정말 누나야. 은기준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서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우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 진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멀리서 나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네요. 은기준이 말했습니다. 나영이 포장마차에 도착하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나영이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 만들어 왔어. 추우니까. 감사해요. 은기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영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종이컵에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꿀차 향이 포장마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마셔요. 나영이 차를 건넸습니다. 서연, 은기준, 진우가 각각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컵이 차가운 손을 데워줬습니다. 건배할까요? 서연이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뭘로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것으로. 서연의 말에 모두가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컵들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가족. 진우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의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마지막 김이 올라왔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포장마차 위의 전등이 따뜻한 빛을 내며 그들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 같았습니다.